이렇게 작은 동물을 치료하느라 힘든 또 한 곳.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을 진료하는 이곳에선 4명의 수의사와 6명의 보호사가 근무하는데요. 많게는 하루 40여 마리의 매우 다양한 동물들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혈변은 정상이 되어서 얘가 항상 저희 병원은 강아지, 고양이도 진료를 하지만 의조틱 애니멀이라고 해서 특수동물이라고도 하고 외래동물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다른 반려동물 아이들도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들어오세요. 의자가 2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저 방과후에서 데려왔는데 그게 언제쯤일까? 8월인가? 올 8월? 9월? 8, 9월 정도. 8, 9월 정도. 체중이 23g이에요. 자매가 애지중지 기르는 반려동물은 햄스터. 설사에서 온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다 그냥 설사를 심하게 하거든요. 네. 요거를 분뇨 검사를 해보고 여기에 나오는 이상이 뭐가 있나를 제가 한번 체크해봐서. 생후 2개월 된 아주 작은 녀석입니다. 항상 자유급식 같이 해주시는 거죠. 이런 조그만 애들도 이렇게 찾아오네요. 뭐 부산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강원도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조그맣다고 가격이 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돌봐주는 생명체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치료해주러 오시는 거죠. 이렇게 작은 동물을 치료하는 건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더욱 까다로운데요. 혈액 검사를 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원충이라는 거거든요. 기생충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 저거는 작은 벽을 긁어먹으면서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켜요. 배도 아플 거고 설사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애기들 발효약을 주면 약봉투에 약이 되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흔들어서 물약을 만들어 주시고 네. 이렇게 살살 잡으셔서 이렇게 잡고 가슴 누르는 거 하나도 아니죠.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입에 대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또 주고 조금씩 먹으면 더 주고 앞니빨 뒤에는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제가 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혈액을 검사만 뽑으면 하늘나라 가서 혈액 검사 같은 건 못 하는 거고요. 네. 혈관 주사 같은 건 당연히 못 놓고요. 나중에 약을 빼고 핀만 좀. 햄스터만큼이나 작은 이 손님은 새끼 고슴도치. 좀 심하다, 샤맥이. 그리고 되게 끈적끈적이잖아요. 여기 묻어있는 거 조금 그냥 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막 움직이는 거 있죠. 저게 다 세균이에요. 약해져 있잖아요. 지금 세균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좀 어제부터 이런 게 아니라. 쟤는 주사를 놔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사람들처럼 주사 많이 맞죠. 생후 3주 된 새끼라서 감염이 취약한 상태. 바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약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네요. 보통 약을 다 체중에 비례해서 놓기 때문에 쟤는 워낙 106g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서 약이 조금일 수밖에 없어요. 적으로 효과는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잘 맞은 거예요. 막 소리 아프다고 지른 애도 있어요. 엄청 싸나운 고양이, 막 손도 못 대게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아주 작은 아이들도 데리고 오세요. 3g. 3g이요? 네, 3g짜리 애기 거북이를 막 데리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런 아이들 너무 작아서 주사를 계산해서 뽑으면 주사기를 뽑기도 힘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작은 아이들이 좀 힘든 편이죠.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 소홀히 대할 수는 없습니다. 잇몸염증 애들도 이제 그런 것도 없고요. 그래요? 지금 처방 똑같고요. 동물종합병원에서 밤에도 항상 열려있는 곳은 응급실과 입원실인데요. 특히 중환자실은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합니다. 과연 오늘 수술받은 녀석들은 잘 있을까요? 이 붕대를 한번 갈아줘야 돼. 간 거예요. 한 거야? 네, 새로 한 거예요. 좋네, 오전이. 지금 아직
약간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시술이 성공했으면 오늘 멀쩡하게 뛰어다녔을 건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호흡할 때마다 이게 통증이 좀 남아가지고. 방아 여기 음압 상태였나 보네. 산소가 들어가고 있나 보네. 네,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체온도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자가호흡도 돌아온 앙팡이. 네, 정상적이고 심장 박동도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 뭐 이런 건 걷고 이런 건 다 되는데 호흡할 때, 숨을 쉴 때 이게 아마 흉통이 좀 있어가지고 진통제 처치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3일이 회복의 고비라는데요. 잘 이겨낼 수 있겠지요. 이번 밖에 빼가지고 이제 몇 마리 남았어요. 보호자들이 동영상 직접 못 보시는 분들은 좀 보내주길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을 병원에 맡겨두고 불안할 보호자들을 위한 작은 정성. 보호자들이 카톡을 통해서 보호자들하고 꼭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 이제 보호자들 이러잖아요. 이틀 만에 나가가지고 이제 이 보호자가 보낸 거예요 저한테. 보호자가 지금 이제 서서 제가 시킨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을 되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반려동물의 모습을 볼 때 이곳 의료진들은 수의사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낍니다. 아팠을 때는 보호자보다도 수약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그 담당 수의사겠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좀 더 치료가 되기도 하고 좀 더 마음 편하게 강아지가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담당 수의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새벽 다급하게 병원을 찾은 부부. 대체 무슨 일일까요? 새벽 1시경 동물병원 응급실을 찾은 부부. 얘들끼리 장난치고 놀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싸웠거든요. 근데 말리다가 떨쳐놓다가 이렇게 어떻게 잘못됐는지 갑자기 아빠를 절고 낑낑대가지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거 새벽에 지금. 평소엔 순하던 녀석들이 뜯어 말려야 할 만큼 심하게 싸웠던 건데요. 못 가요? 오빠 나 때문에 오빠 많아. 누가 못 갈까요? 얘가 잠깐만 바닥에 내려놔 보실래요? 어느 쪽 앞다리를 절었어요? 오른쪽. 보카 일로 와봐. 쌤 엑스레이 찍읍시다. 어디가 잘못된 건지 다리까지 저는 녀석. 어디 찍어요? 우선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골절은 없어요. 이쪽으로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상태거든요. 대부분 응급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다리를 갑자기 다치거나 이래서 오시는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응급질환 환자들이 이제 주를 이루죠. 아무래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상황 중에 또 하나는 이물질을 삼킨 경우인데요. 장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직 연애 못 하셨어요? 잠깐만요. 연애 지금 해도 돼? 소자분 저기 신발 갈아주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로 응급실을 찾은 한 마리. 보호자분 애기는 지금 제가 잠정진단으로 CKD랑 췌장염 진단했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췌장 수치를 떨어뜨리는 포이나 뭐 이런 약물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이 심각한 거 아니죠?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콩팥 기능까지 일부 상실한 상태. 보호자는 안타까움에 눈물만 연실 쏟습니다. 지금부터 치료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사를 다 할게요. 신장이 많이 나빠지면서 속발성으로 췌장염이 같이 와 있는 상태예요. 신장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애기처럼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10년 이상 애지중지 키워온 아이를 허무하게 놓칠 수도 있는 상황. 보호자는 할 말을 잃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수의사도 착잡한 마음입니다. 보호자분들이 이제 보통 오래 기르시고 온 노령견 애들이 많아요. 10년 이상 가족처럼 기르던 애들이 이제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보호자분들이 많이 상심이 크시고 또 그런 마음들이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편이니까 저희들도 저런 애기들 보면 많이 안타깝죠. 아무래도. 부디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입원실에 있는 녀석들은 기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 수시로 영양식을 챙겨줘야 하는데요. 때문에 보호사들 역시 쉴 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먹자. 다행히 오늘 입원한 녀석들은 모두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 개복으로 심장 수술을 받은 앙팡이도 씩씩하게 회복 중입니다. 처치표에 주치의 선생님들이 애기들을 뭘 줬으면 좋겠다고 써놓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사다가 이제 먹이는데 그런 게 아니면은 보호자분들이 애기가 이걸 잘 먹는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를 사다 먹이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녀석들도 있는데요. 일단 지켜보다가 안 먹으면 손으로 급여해 줘보고 안 먹는데 억지로 먹이는 게 더 안 좋아가지고 근데 결국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식사를 마칩니다. 왜 안 씹어? 혼자 먹을 수 있어? 동물들 밥을 모두 챙겨주고 나서야 허기를 달래는 병원 식구들.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탓에 낮밤이 바뀌어 생활을 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고된 시간을 견딥니다. 로테이션으로 올라오시는 선생님들은 좀 힘드실 거고 야간에 계속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래도 리듬이 맞으니까 그래 뭐 괜찮고 그래요. 뭐 그래? 얘는 재활용돼요? 병원 식구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퇴원하는 동물들을 볼 때라는군요. 건강 회복해서 좀 퇴원하는 아이들 보면 또 뿌듯하시기도 하겠어요, 많이. 네, 좋죠. 애들이 가면 막 좋아져서 가는 건 되게 좋죠. 또 안 좋아져서 입원하고 또 입원하고 이런 애들도 많다 보니까 중환자실은 좀 그래요. 다음 날 좀 특별한 강아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써 3번이나 다리 수술을 받은 녀석이라는데요. 하천변에 돌이 많아요. 그 비 왔는데 거기에서 점프를 하다가 건너뛰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다친 거예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동네 동물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던 재롱이. 하지만 여전히 다쳤던 다리는 재롱이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 뼈를 5mm 정도 밑으로 내리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 강아지인데 최신 기법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재롱이는 이제 운이 나빠서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 마음도 이제 몇 번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신경 바짝 써서 더 잘해야 될 거고 뭐 아무래도 수술이 처음 수술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네. 재롱이는 김용준 할아버지에겐 유일한 가족인데요.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덕적할까봐 애들이 이제 강아지를 사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아지하고 둘이 지금 살고 있죠. 둘이서? 과연 재롱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할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인성 원장도 이번 수술은 유독 마음이 쓰입니다. 제가 잘 해드려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런 분들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아파. 기존에 이식했던 인공뼈는 제거하고 위치가 벗어난 뼈는 잘라서 고정시키는 다소 복잡한 수술을 진행할 예정.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술 경험이 한두 번씩 있고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건 저희가 항상 감수하고 고려해서 하고 있어요. 긴장하는 가운데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어 있을까요? 여러 번의 수술과 지속된 통증으로 재롱이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되도록 수술을 빨리 마쳐야 하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할아버지는 애가 탑니다. 저것도 뼈에다 구멍을 뚫고 하니 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록 강아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존재. 기다리는 시간이 하염없이 길게 느껴지는데요. 재수술은 여러모로 위험부담이 큰 과정. 이미 상처를 여러 번 입은 관절을 재건하느라 수의사들은 진땀을 썼습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또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말도 못하니까 정말 약자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동물들을 수술하고 치료한다는 게 저한테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건 보람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수술은 성공적. 앞으로 잘 회복되기만 하면 더 이상 통증으로 괴로울 일은 없을 거라는데요. 그래도 힘든 수술을 견딘 재롱이가 할아버지는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까 수술하고 보니 아주 무릎 꿇고 칼로 그냥 사방에다 찌르고 뼈도 잘라내가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 같아요. 재롱아, 할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꼭 건강해져야 한다. 안녕하세요. 다음 날 병원을 찾은 특별한 손님. 장동석 과장님, 우리 최희도 오셨습니다. 일종의 기부를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저희는 오늘 저 예전과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공여를 좀 할 건데 전체적으로 오늘 신체 검사랑 체크 한번 하고요. 200에서 300ml 정도 뽑을 거예요. 보통 강아지들은 이제 몸무게당 10에서 한 15ml 정도 뽑을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예전에 많이 아팠었어요. 지금 그 아이는 가구 없는데 그때 제가 피가 없어서 되게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병원에 되게 알아보고 그때부터 이제 공혈관을 처음 저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보호자 마음을 알다 보니까 피를 구하려고 너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너무 애쓰는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혈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반려견이 헌혈을 하기 위해선 체중 25kg 이상의 성견이어야 하고 정기적인 예방 접종 및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40kg가 넘네요. 네. 큰 편이죠. 일단 체중과 건강 상태는 합격점. 한 300ml 정도, 400ml 정도 보통 강아지들 몸무게당 한 10에서 15ml 정도 뽑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 40kg, 50kg 정도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번에 뽑는 양이니까. 국내에서 수혈에 사용되는 개의 혈액은 90%가 민간업체를 통해 유통되는데요. 동물권 문제 등 유통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공급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혈액형이 7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1, 1.2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아지들의 많은 혈액형은 1.10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1.10 타입입니다. 네. 오늘 이 녀석이 헌혈한 양은 총 300ml. 소형견 4마리를 살릴 수 있는 양입니다.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준 듬직한 녀석. 좋은 일을 하고 다니고 있다는 걸 녀석도 아는 눈치입니다. 강아지들 입장의 마음을 잘 모르겠죠. 내가 원치 않아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대승적 차원에서는 내 피로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며칠 후 수술 부위가 깨끗하게 아물어 집으로 돌아가게 된 재롱이. 수술이 잘 돼서 앞으로 집에서 잘 붕대 유지하고 발이 심하게 붓는다고 한다면 다리 데려오셔서 붕대를 해야 돼요. 제가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2번씩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밤에 걱정이 돼서 전화 2번 했죠. 아 진짜요? 병원에요? 아침에도 또. 그래도 수술 무사히 끝난 모습을 좀 딱 보니까 좀 어떠세요? 한결 낫죠. 한결 나세요? 내가 다리가 나야지 이제 산책을 다니죠. 이제 할아버지 곁에서 잘 회복될 일만 남았습니다. 전부 다 잘 돼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갔을 때 기쁨도 있고 또 잘 안 돼서 마음이 아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가 더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오늘도 밤낮 없이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